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해가 지평선 아래로 가라앉기 전에 궁전에서 나왔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하얀 스핑크스 상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어두워지기 전에 숲을 통과해야 했거든요. 나는 그날 밤 최대한 멀리까지 가서 불을 피우고 그 불빛의 보호를 받으며 잠을 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불을 피울 만한 나뭇가지나 마른 풀들을 주워 모았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들고 가려니 걸음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위나는 몹시 지쳐 있었고 나 역시 졸음을 참기 어려웠지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한밤중이 되어서야 겨우 숲에 도착했습니다. 위나는 숲 가장자리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어요. 숲속의 어둠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시각각 위험이 닥쳐오고 있는 듯한 불길한 느낌에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는 하룻밤과 이틀 낮을 자지 못해서 피곤하고 짜증스러웠어요. 졸음이 밀려왔지요. 그러나 잠이 들면 몰록들이 달려들 것이 뻔했어요. 우리가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이에 뒤쪽 덤불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희미한 그림자 셋이 보였어요. 주변에는 온통 덤불과 길게 자란 풀들이라 그들이 몰래 다가오면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았지요. 숲의 너비는 1.5km도 채 안 돼 보였어요. 차라리 그 숲을 가로질러 나무가 없는 언덕으로 가는 게 훨씬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성냥과 장례가 있으니까 그걸로 불을 켜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냥불을 들고 가려면 들고 있던 나무단을 버려야 했어요. 아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하는 수 없이 나무단을 내려놓았어요. 그때 갑자기 나무단에 불을 지펴서 우리를 따라오는 놈들을 놀라게 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알게 되지만 그때는 그들을 쫓아버릴 기막힌 방법으로만 여겨졌지요. 사람이 살지 않는 온대지방에서 불꽃이란 아주 드문 일이라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열대지방에서는 이슬방울이 렌즈 역할을 하여 햇빛을 모으는 탓에 가끔씩 불이 나기도 하지만 그곳에서는 햇빛이 물체를 태운 만큼 강하지가 않았어요. 벼락이 떨어져 물체를 그을리는 일은 있어도 산불로 번지지는 않죠. 또한 식물이 썩으면서 열과 연기를 내기는 해도 거기서 불꽃이 일어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불을 피우는 방법도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위나는 나무단에 타오르는 빨간 불꽃을 보고 무척 신기해했어요. 그녀는 그쪽으로 달려가 불을 만지고 싶어 했어요. 내가 붙잡지 않았다면 위나는 아마 불 속에 뛰어들었을 거예요. 나는 버둥거리는 위나를 꼭 껴안고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한동안은 뒤쪽의 모닥불이 길을 비춰주었어요. 얼핏 뒤를 돌아보니 모닥불 불꽃이 옆 덤불로 번지고 있었어요. 모닥불 주변의 풀밭이 원을 그리며 타 들어가고 있었지요. 나는 싱긋 웃고는 다시 앞쪽의 시커먼 나무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숲속이 아주 캄캄했기 때문에
위나는 덜덜 떨며 내게 매달렸어요.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정도가 되었지요. 머리 위로 군데군데 지푸른 하늘이 보일 뿐 나머지는 온통 시커맸어요. 왼손으로는 위나를 아는 데다 오른손에는 쇠막대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성냥을 켤 수 없었어요. 한참 동안 발밑에서 장가지 부러지는 소리와 희미한 바람소리, 그리고 내 숨소리와 귓속 혈관의 맥박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위에 발소리 같은 것이 들렸어요.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지하에서 들은 것과 똑같은 목소리와 이상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몰록들이었어요. 몰록 몇 명이 내 뒤를 바싹 쫓고 있었어요. 조금 뒤 내 위독과 팔에 그들의 손이 와서 닿았어요. 위나는 격렬하게 몸을 떨더니 아주 조용해졌어요. 성냥을 켜야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위나를 내려놓아야 했어요. 나는 위나를 내려놓고 주머니 속을 더듬었어요. 그러는 동안 내 무릎께는 소란을 떨었어요. 위나의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 몰록들이 비둘기 울음 같은 이상한 소리를 내며 내 위독과 등, 심지어 목 언저리까지 더듬기 시작했어요. 얼른 성냥을 긋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성냥불이 켜졌어요. 내가 성냥불을 들고 흔들자 몰록들은 허연 등을 보이며 숲속으로 도망을 치더군요. 나는 성냥이 다 타버리기 전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서둘러 주머니에서 장내를 꺼내놓고 위나를 보았어요. 그녀는 내 발을 붙들고 머리를 아래로 한 채 땅에 누워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문득 두려운 마음이 들어 허리를 굽혀 위나를 보았지요.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쉬고 있지 않았어요. 나는 급히 장내에 불을 붙여 몰록들을 멀리 쫓은 뒤 무릎을 꿇고 위나를 들어올렸어요. 뒤쪽 숲속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나는 정신을 잃은 것 같았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위나를 둘러엎고 그대로 일어서서 걸어가려다가 갑자기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냥불을 켜고 위나를 돌보려고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다가 그만 방향을 잃고만 거예요. 잘못하면 청자궁전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결정해야 했지요. 할 수 없이 나는 그 자리에서 불을 피우고 잠을 자기로 했어요. 여전히 꼼짝도 않고 있는 위나를 내려놓고 서둘러 잔가지와 마른 잎을 긁어 모았어요. 장내가 거의 다 타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어둠 속 여기저기에 몰록들의 눈이 붉은 사과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마침내 장내의 불이 꺼져서 새로 성냥을 켰어요. 불을 켜들자 위나에게 다가가던 허연 형체들이 급히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그중 하나는 불빛에 눈이 부셨는지 곧바로 내 쪽으로 달려왔어요. 내가 주먹을 날리자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더군요. 나는 또 다른 장내 덩어리에 불을 붙인 뒤 계속 잔가지를 주워 모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나무에 달린 나뭇잎이 바싹 말라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곳에 도착한 이후 일주일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떨어진 나뭇가지를 모으느라 돌아다니는 대신 뛰어올라 나뭇가지를 꺾기 시작했어요.
곧 이렇게 모은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장례를 절약할 수 있었지요. 그런 다음 쇠막대 옆에 누워있는 위나에게 갔어요. 위나를 깨어나게 하려고 했었지만 위나는 죽은 듯이 누워 있었어요.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요. 나무 타는 연기에 숨이 막힐 것 같았고 장내 냄새가 진동했지요. 모닥불은 1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는 피곤해서 주저앉았어요. 숲속에서 뜬모를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잠깐 졸았던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 온통 깜깜했고 몰록들의 손이 내 몸을 더듬고 있었어요. 나는 재빨리 그들의 손을 떨쳐내고 성냥을 찾아 주머니를 더듬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냥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다시 몰록들이 손길을 뻗쳐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잠든 사이 불이 꺼졌던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느껴졌어요. 나무 타는 냄새가 온 숲에 가득했습니다. 몰록들이 내 목과 머리, 팔을 붙잡고 잡아 끌었어요. 어둠 속에서 내 몸 전체에 흐물흐물한 놈들의 살이 와서 닿는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듯한 느낌이었지요. 갑자기 조그만 이빨이 내 목을 물었어요. 나는 이빨을 피해 굴렀는데 구르면서 손에 쇠막대가 닿았어요. 순간 힘이 솟았습니다. 나는 놈들을 떨쳐버리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쇠막대를 바투쥐고 그들의 얼굴이 있을 거라고 짐작되는 곳을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쇠막대에 몰록들의 살과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어요. 잠시 몸이 자유로워졌어요. 격렬한 싸움이 벌어질 때의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몸에 퍼졌어요. 나와 위나가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몰록들에게 먹이를 얻은 대가를 치르도록 해줄 작정이었지요. 나는 나무에 등을 기대고 서서 쇠막대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숲속은 온통 몰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한 1분쯤 흘렀을까요? 몰록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움직임이 빨라졌어요. 그러나 다가오는 놈은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가만히 서서 어둠 속을 노려보았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희망이 보였어요. 몰록들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두운 숲이 밝아졌어요. 어렴풋이 주변의 몰록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몰록 셋이 내 발밑에 쓰러져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다른 몰록들이 일제히 도망치고 있는 거였죠. 그들은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내 뒤에서 나를 지나쳐 앞쪽 숲속으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은 이제 하얗지 않고 붉은 빛을 띠고 있었어요. 놀라서 우뚝 서 있으니 나뭇가지 사이로 빨간 불티가 날아오르다가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그제서야 숲에 가득한 나무 타는 냄새와 붉은 빛과 뛰어 달아나는 몰록들이 이해가 되었어요. 웅얼거리는 소리는 이제 훨훨 타오르는 불길의 거센 소리로 바뀌어 있었어요. 나무 뒤에서 나와 뒤돌아보니 주위의 검게 그을은 나무들 사이로 숲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불길에 쫓겨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나는 서둘러 위나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등 뒤에서 나무 타는 소리가 들려 더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나는 세막대를 단단히 쥐고 몰록들이 지나간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한 번은 오른쪽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는 바람에 급히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뛴 적도 있어요. 마침내 작지만 탁 트인 공간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몰록 하나가 비틀거리며 내 쪽으로 달려오더니 내 앞을 지나 곧바로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겠어요. 곧이어 내가 미래 세계에서 본 가장 기괴하고 끔찍한 일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숲 전체가 불길에 쌓여 대나처럼 환해진 거였죠. 숲 가운데의 언덕 위에는 산사나무가 시커멓게 그을려 있었고 그 너머로 노란 화염에 쌓여 불타는 숲이 보였어요. 언덕 중턱에는 30-40명의 몰록들이 있었는데 불빛에 눈이 부신 탓인지 서로 몸을 부딪히며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내 쪽으로 다가오는 놈들에게 쇠막대를 마구 휘둘러 한 놈을 죽이고 몇 놈에게는 상처를 입혔어요. 붉은 하늘을 등지고 산사나무 밑을 더듬는 몰록의 동작과 신음소리에서 그놈들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몰록에게 쇠막대를 휘두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가끔 곧장 내게로 달려오는 놈들이 있어서 그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불길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놈들이 곧 나를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놈들이 나를 보기 전에 몇 놈을 죽여버릴까도 생각했지요. 하지만 곧 불길이 다시 거세지는 걸 보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위나를 찾아보았지만 위나는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드디어 나는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불길이 몰록들을 비출 때마다 그놈들이 당황해서 왔다 갔다 하고 서로에게 무시무시한 소리를 지르는 것이 보였어요. 뱀꼬리처럼 말려 올라간 연기가 하늘로 빠져나가고 붉은 하늘에 드문드문 작은 별이 반짝거렸어요. 그 별들은 마치 또 다른 우주의 별처럼 아주 멀게 느껴졌어요. 우왕좌왕하던 몰록 두셋이 내게 부딪혀오는 탓에 주먹을 날려서 그들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내내 나는 이것이 악몽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악몽에서 깨어나기 위해 나 자신을 깨물어 보기도 하고 소리를 질러 보기도 했지요. 손으로 땅바닥을 두드리다가 벌떡 일어나서는 다시 주저앉고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그러다가 눈을 비비며 꿈에서 깨어나게 해달라고 신에게 빌었지요. 나는 몰록들이 괴로워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3번이나 보았어요. 그러나 마침내 붉은 기온이 가라앉으면서 검은 연기와 시커멓게 그을린 나무들 위로 하얀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다시 위나를 찾아보았지만 위나는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어요. 몰록들이 그녀를 숲에 두고 간 것이 분명했어요. 위나가 끔찍한 운명을 피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위나를 생각하면 몰록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버리고 싶었지만 꾹 눌러 참았어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언덕은
숲속의 작은 섬 같은 곳이었어요. 언덕 꼭대기에 서서 바라보니 연기 사이로 청자 궁전이 보였어요. 하얀 스핑크스상의 위치도 대충 짐작할 수 있었지요. 날이 밝아오자 나는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몰록들의 신음소리를 뒤로하고 연기나는 잿더미와 검게 그을린 나무들 사이를 지나 타임머신이 감춰져 있는 장소를 향해 떠났습니다. 느릿느릿 걸었지만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다리를 절고 있는 데다 위나가 죽었으리란 생각에 마음도 몹시 아팠죠. 정말 끔찍한 재난이었어요. 이제 낯익은 내 방에 앉아 돌이켜보니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꿈속의 일 같지만 그날 아침에는 또다시 혼자라는 생각에 말할 수 없이 외로웠어요. 이 집과 여기 이 난로가와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당장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연기가 나고 있는 잿더미 위를 걷는 동안 한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내 바지 호주머니에 성냥 몇 개비가 남아있다는 것 말이죠. 아마도 성냥갑을 잃어버리기 전에 거기서 몇 개가 빠져나왔나 봅니다.